자, 이번에는 우리 정석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1장 집합의 연산법칙까지 나갔고요. 오늘은 이제 22장 명제와 조건 나가고, 그 다음에 23장이 소위 얘기하는 절대부등식인데 23장까지 오늘 나가기는 조금 빠듯할 것 같고 아마 22장 정도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22장 명제와 조건. 해봅시다. 22장이에요. 우선 명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참과 거짓을 참이냐 거짓이냐 참 거짓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만드는 문장이나 식, 거짓이어도 괜찮아요. 거짓임이 분명하면 돼요. 애매한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애매한 게 제일 나쁜 거야.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이런 것을 우리는 명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참은 참인 명제라고 얘기하면 되고, 거짓이면 거짓 명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거짓이어도. 그 다음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진리집합. 진리집합이란 말이 있습니다. 진리집합. 진리집합.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이에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있죠? 그거를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조건 이런 게 있어요. 조건. 예를 들어 px. 우리 조건을 말할 때는요, 소문자를 써요. px. 예를 들어서 x는 8의 약수.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집합은 이제 대문자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대문자로 쓰면 되겠죠. 8의 약수니까 뭐가 되겠어요? 1, 2, 4, 8.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규리나 복잡할 거 하나도 없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그걸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 숙제할 때는 보기 문제들도 다시 한번 좀 보세요. 보기 문제. 거기 보면 보기 문제, 기본 문제, 유제 있죠. 다음. 우리 명제와 조건의 부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명제와 조건의 부정에 대해서 좀 해볼 건데요. 우리가 부정을 할 때는요, P를 부정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쓰느냐? not P 이렇게 쓰면 됩니다. not P. P가 아니다. 그런 뜻이죠. P가 아니다. P의 부정은 not P예요. 그럼 잘 생각을 해봐요. P의 진리집합은 뭐였냐면 집합 P였죠. 그럼 not P의 진리집합은 뭘까요? P가 아니다. 뭐뭐가 아니다면 P의 여집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 뭐뭐가 아니다. 뭐뭐를 제외한 나머지 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의 부정은요, 또는입니다.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에요.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입니다.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예요.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에요.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됩니다. 모든과 어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서로 부정이에요. 모든의 부정은 어떤, 어떤의 부정은 모든.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명제, 건영아, P이면 Q이다. 보통 명제는 이런 구조를 가져요.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명제는 보통 뭐뭐이면 뭐뭐이다. 그죠? 뭐뭐이면 뭐뭐이다. 요게 명제 구조예요. 요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건. 요런 걸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런 걸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책에 나왔는데 요즘은 잘 그런 말을 안 쓰는데, 뭐뭐이면을 가정이라고 얘기하고요. 뭐뭐이다를 결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얘는 가정 조건이 되는 거고 얘는 결론 조건이 되는 거죠.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걸 우리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P이면 Q이다. 이렇게 씁니다. P 화살표 Q 그러면 이쪽이 가정이고 이쪽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뭐뭐이면 뭐뭐이다. 근데 이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쵸? 참인 명제가 될 수도 있고 거짓 명제일 수도 있죠. 그럼 만약에 이 명제가 참인 명제가 되잖아요. 참인 명제는 어떻게 쓰면 되느냐? P 두 줄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쓰면 참이라는 얘기예요. 두 줄로 쓰면 참이란 얘기예요. 오케이. 또 이렇게 쓰기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근데 교과서에는 두 줄로 나올 겁니다. 아마. 교과서에는 두 줄로 나올 겁니다. 거짓 명제는요? 거짓인 명제는 P 어떻게 쓰면 될까요? 참이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참이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아, 간단해요. 그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뭐 맨날 드는 예죠. 창동 주민이면 도봉 구민이다. 규리나, 참이니 거짓이니? 참이죠. 참이죠. 도봉 구민이면 창동 주민이다. 규리나, 이거 참이니 거짓이니? 거짓이지. 아,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 자, 우리 창동 주민하고 도봉 구민이면 도봉 구민 안에 창동 주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 알았다.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P 집합이 Q 집합에 이렇게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P 집합이 Q 집합 안에 포함돼야지. 그래야만 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얘는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화살표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도봉 구민이면 창동 주민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화살표가
이렇게 갈 때는 포함 관계가 이쪽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야 참이 되는 거예요. 결론이 커야 돼요. 결론이 커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결론 집합이 커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볼까요?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효원아, 어느 게 참이고 어느 게 거짓이니?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게 거짓, 아래 거가 참이죠. 그렇죠. 당연하죠. 2의 배수 안에 4의 배수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모이면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게 얘가 맞는 거죠. 얘가 맞는 거죠. 그렇죠? 지금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포함관계는 이쪽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이죠. 잘 얘기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알겠다. 아하.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갈 때 포함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참이다? 이쪽으로 가줘야 이게 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화살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화살표 가는 쪽으로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참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어허. 자, 이제 문제를 그러면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 아, 하나만 하고 갈까요? 122쪽에 보면 박스 요거 하나만 언급하고 갈까요? 앞에서 다 했는데 그래도 한번 딱 짚고 넘어갈게요. 자, 모든 x에 대하여 px, 모든 x에 대하여 px다. 이거를 부정해 볼게요. 이거를 부정하면 혜원? 그렇죠. px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x에 대하여는 px가 아니다. 이번엔 그러면요. 어떤 x에 대하여 px, 요 녀석을 부정하면 건영아, 모든 x에 대하여, 그렇죠. px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px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잘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개념적인 건 다 끝났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그냥 문제 쭉 풀어나가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쪽은. 여러분, 오죽하면은 이 집합하고 명제가 옛날에는 중학교 1학년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옛날에. 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들도 이거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22-1번) 문제 갈게요.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이면 Q이다의 참, 거짓을 판별하여라. 단 X하고 Y는 실수다.
1번 P라고 하는 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Q라고 하는 것은 x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이다. 그쵸? 자, 이건 어떻게 보는 게 제일 좋으냐? 수직선으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요게 집합 P죠? 집합 Q는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래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들어간다 할 때는 약간 이렇게 각을 줍니다. 그럼 눈에 더 잘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이건 내 습관이에요, 내 습관. 예. 다른 뭐 수학책에 다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게 학교 다닐 때부터 보니까 눈에 더 잘 들어와서 판단하기가 좀 쉬워서 이렇게 해요. 안 들어갈 때는 이렇게 난 약간 각을 줍니다. 들어가고 들어가죠? 그럼 들어가는 건 그냥 반듯하게 올리는 거예요. 들어가는 건 이렇게 반듯하게 올리는 거예요. 그럼 눈에 쏙 들어오잖아요. Q 안에 P 있다. Q 안에 P 있다.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 당연히 P이면 Q이다가 화살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참이 되는 게 맞죠. 끝. 1번은 그래서 참이 되는 겁니다. 포함 관계를 보고서 참 거짓을 보는 거예요. 2번 P 땡땡 X, Y는 0 Q 땡땡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 자, 이거는 수직선으로 얘기해서 포함관계 가는 건 불가능하겠죠. 유정, X, Y가 0이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니? 중요한 건 또는이에요. 또는. X는 0 또는 Y는 0. 얘는 뭐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은요? X제곱이 0 그리고 Y제곱 그러니까요. X가 0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Y가 0 그렇죠. X가 0 그리고 Y는 0이에요. 조건이 똑같죠? X는 0, Y는 0, X는 0, Y는 0. 하지만 가운데 연결고리가 다르죠. 얘는 또는이고 얘는 그리고예요. 유정아, 또는은 무슨 집합이니? 합집합이에요. 그리고는요? 교집합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 대해서 얘는 합집합이고 얘는 교집합이에요. P하고 Q,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누가 누구를 포함합니까? 그렇죠. P가 Q를 포함하죠. 이렇게 되죠. 합집합이 더 큰 거죠. 그럼 화살표를 이렇게 했을 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네. 다음 3번 P 땡땡 절대값 X 더하기 Y 크다 X 더하기 Y Q 땡땡 X 곱하기 Y는 0보다 작다. 자, 요것도 잘 봐야 돼요. 민재야, X 곱하기 Y가 0보다 작다는 무슨 뜻이니? 다시 한번. X랑 Y랑 부호가 다르다요. 해석이에요, 이 문제는. 그러면 절대값 X 더하기 Y가 그냥 X 더하기 Y보다 크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뭐라고요? X 더하기 Y가 X랑 Y 둘중 하나 적어도 하나는 그거보다 그냥 통으로 보고 따로따로 보지 말고요. 먼저 따로따로 보지 말고 그냥 하나로만 얘기해. 이걸로 생각하라고요. 그냥 이렇게 절대값 A가 A보다 크다. X하고 Y를 분리시켜서 보지 말고 그냥 하나로 보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절대값 a가 그냥 a보다 크다가 무슨 뜻일까요? 그래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말은 a가 음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소릴까요? 그렇죠.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가능해요? 절대값 a가 그냥 a보다 작은 거.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 다음 챕터가 절대부등식 단원이죠. 그래서 이거 한꺼번에 쓰면 절대값 a라고 하는 것은 그냥 a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절대값 a는 그냥 a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클 때와 작을 때 조건이 좀 다르기는 해요. 자, 이제 이쪽으로 올게요. 그러면 절대값 x 더하기 y가 x 더하기 y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x 더하기 y가 0보다 작다. 그렇죠. x 더하기 y가 음수이다. 그런 얘기예요. x 더하기 y가 음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이 문제는 포함관계로 얘기하는 게 조금 불편해요. 포함관계로 얘기하는 게 조금 불편하고 이거는 그냥 말로 해봐야 돼요. 말로. x랑 y랑 더했더니 음수이더라. x랑 y랑 더했더니 음수이더라. 합이 음수이면 x하고 y는 다른 부호냐? 이런 식으로. 이건 말로 해야 되는 거야. 말로 논리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재야, 합이 음수이면 x하고 y는 부호가 달라야 되니? 항상 그렇진 않죠. 거짓이에요. 그리고선 옆 밑에다 뭘 써주면 돼요? 발레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발레. 발레. 발레는 뭐예요? 거짓임을 드러내는 예죠.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마이너스 2인 경우죠. 그러면 x 더하기 y는 분명히 음수가 맞죠. 절대값 x 더하기 y가 그냥 x 더하기 y보다 큰 거니까. 그러면 x 곱하기 y가 음수 양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 되는 거죠. 여러분 참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다 참이어야지만 참이에요. 다 되는 것 같아. 다 되는 것 같은데 딱 하나 예외가 있어. 그럼 거짓이에요. 참이 되려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참이에요. 완전 무결해야지만 참입니다. 근데 단 하나의 발레만 존재해도 거짓이에요. 알겠어요? 4번. 요거는 거짓이 돼요. 4번 P땡땡 X제곱은 4 Q땡땡 아이고 그 다음 걸 쓰고 있네. X 3승은 4X 왕정식이죠? 왕정식입니다. 자 규린 해는요? X? X는 마이너스 2 또는 2. 얘는 3차 방정식이죠? 넘겨서 묶고 인수분해했어요. X는? 마이너스 6 또는 6 또는 0. 그렇죠. 이거는 집합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이 안에 포함되잖아요. 그게 너무 자연스럽죠. 그럼 이건 참이죠. P이면 Q이다는 그러면 참이 되는 거죠. 끝. 그래서 1번과 4번은 참, 2번과 3번은 거짓. 간단하죠? 어려울 거 없어요. 22-2번. 실수 전체의 집합 R을 전체 집합으로 하는 PQ가 있는데요. P라는 조건은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다.
Q라는 조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때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여라. 1번 P 또는 Q라고 그랬죠. 자, 이 말은 효원아, 이걸 집합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P 합집합 Q가 되는 거죠. 잘 얘기했어요. P 합집합 Q가 되는 거죠. 그럼 수직선에 표현해 보면 1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 P에다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까지가 이렇게 됐죠. 그럼 합집합이면 전부 다 때려 넣는 거죠. 불러주세요. x가 2보다 작거나 같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또는 굿. 잘했어. 2번 P2고 Q. P2고니까 그리고겠죠? and로 넣으면 되겠죠. 그럼 요 녀석은 할인아 집합으로 표현하면 뭐니? P 교집합 Q겠죠. 그럼 요 그림에서 겹치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불러주세요. x는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y보다 작거나. 그렇죠. 여기를 말하는 거죠. 겹치는 구간이니까. 그렇죠? 여기를 말하는 거죠. 잘했어. 3번 P 또는 not Q. 건영아, 얘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그렇죠.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P는 그냥 그대로 쓰고요. 1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 P는 그냥 쓰고요. 건영아, Q의 여집합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Q의 여집합. 마이너스 1보다, 그쵸? 안 들어가야 돼요. 작거나. 그렇죠. 2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죠. 2보다 크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녀석을 합집합하면 흰색과 파란색을 합집합하는 거예요. 불러주세요. 그렇죠. 1보다 작거나 같고는 아니고 작거나 같다 또는 이렇게 하죠. 작거나 같고 그러면 안 돼요.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보다 크다. 그렇지. 그리고하고 또는을 정확하게 구별하세요. 스리슬쩍 넘어가면 틀려요. 다음. 물론 이거 답 쓸 때요. 이거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거 만약에 이게 집합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뭐 이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음 22-3번.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 PQR이 있거든. 그
그 PQR의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이라고 하는데 이때 P하고 Q하고의 합집합은 P고 Q하고 R과의 교집합은 공집합일 때 다음 명제 중 참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다음 명제는 1번부터 5번까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판단을 좀 해보는 거예요. 판단을 좀 해보는 거예요. 유정, P 합집합 Q가 P다. 이거 뭔 소리예요? P 안에 Q 있다. P 안에 Q 있다. 그죠? P 안에 Q 있다. 이렇게. 근데 Q하고 R하고는 교집합이 없대요. Q하고 R하고는 교집합이 없대. 그러면 R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을까? R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R은 Q하고는 겹치는 게 없어. 근데 P하고는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있는 부분 없는 부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R이 P 안에 쏙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장 보편타당한 그림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서 보는 거예요. 1번 Q이면 P냐? 그쵸? P 안에 Q가 쏙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참이죠. 이 문제는 참이 아닌 걸 고르는 거예요. 이거는 참이죠. 2번 R이면 not Q? R이면 not Q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R이면 not Q인가? 응? R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집합 R을 말하는 거. not Q면 뭐예요? Q의 여집합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림 볼게요. 항상 여집합이 등장하면 전체 집합은 좀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림 보자. Q의, 여기 봐야죠. Q의 여집합 안에, Q의 여집합 안에 R이 쏙 들어오죠. Q의 여집합 안에 R이 쏙 들어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화살표가 이렇게 되면 얘는 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짓을 골라야 돼요. P이고 Q, P이고 Q, 나달. P이고 Q면은 귤이나 P이고 Q면 어디를 말하는 거지? P이고 Q. 그러니까요. Q죠, Q. Q라고 하는 것은 R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느냐 그랬죠? 자, Q라고 하는 것은 R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느냐? 네, 맞습니다. 아하, R의 여집합 안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잠깐 요 꼭 알아둡시다. 꼭 알아둡시다. 자, 만약에 P가 Q 안에 포함되잖아요. P가 Q 안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다 여집합을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요? 양쪽에 여집합을 들이대면 포함관계는 똑같이 뒤집어집니다. 약간 뭐 같냐면 우리 드모르간 법칙, 왜 전체 여집합 때리면 가운데 연결고리 뒤집어지는 거 있었잖아요. 그 느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P가 Q 안에 포함되면 양쪽에 똑같이 여집합 때리면 포함관계는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럼 또 예를 들어서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면 그럼 양쪽의 여집합을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은 P의 여집합, 이쪽은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Q가 되겠죠? 건영이 큰일 났네. 포함관계가 이쪽으로 가는 거죠. 포함관계가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거 알아둬야 되겠네. 간단한 거지만 중요한 거죠. 간단하지만 4번
P 이고 R 이면 not Q인가? P 이고 R이면은 P 교집합 R이 되는 거죠. P 교집합 R은 여길 말하는 거죠. 아, 물총 들고 가야 되겠다. 샤워 한번 시켜줘야 되겠지? 안 되겠는데. 뭐 아이스 버킷 이런 거 해야 되나? 얼음 바구니라도 준비해야 되나? P 교집합 R은 얘는 그렇죠. Q의 여집합 안에 포함되는 거죠. 얘도 참이네. 그러니까 답은 5번이네.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5번 P 또는 Q 이면 R P 또는 Q이면 P 합집합 Q죠. 건영아, P 합집합 Q는 뭐니? P. P가 R 안에 들어가니? 그래,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니까 화살표는 성립할 수 없다. 그짓. 포함되지 않는데 어떻게 참이 돼요? 그짓. 이렇게 되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건 5번 되겠습니다. 끝. 모든 것의 시작은 벤 다이어그램. 모든 것의 시작은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22-3번까지 풀어봤어요. 4번 보죠. 22-4번. 다음 명제의 부정의 참거짓을 말하여라. 그러니까 원명제의 참거짓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부정을 하라는 거예요. 부정. 부정을 해서 참거짓을 말하여라. 1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x보다 크다. 자, 이게 원명제고요. 요 녀석의 부정인 명제를 먼저 써보겠습니다. 회원. 어떤 실수, 여러분 이거 얘는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꾸 선생님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요. 실수면 허수 아니에요? 그럼 어떤 에헤이. 실수라고 하는 건 어떤 전제예요. 전제. 우리 이 문제는 실수 범위에서 생각하자라는 범위예요. 범위.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그렇죠. x제곱은 x보다 작거나 같다. 이래야 돼요.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모든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야 돼요. 어떤은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회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x보다 작거나 같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0? 0도 되는데 왜 이렇게 소심해요? 0도 돼요. 또 다른 거. 1도 돼요. 이렇게 소심해요. 또 0, 1 말고. 제곱을 했는데도 더 작아질 수가 있다니까요. 2분의 1. 2분의 1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이잖아요. 작아지잖아요. 2분의 1 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0과 1도 있지만 2분의 1 같은 거 있죠. 자,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잘 보세요. y는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y는 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y는 x. 회원, 둘이 같아지는 게 0,0 말고 또 몇 컴마 몇이야? 둘이 같아지는 거.
1,1이잖아요. 그럼 0과 1 사이에서는 x가 0과 1 사이일 때 x하고 x제곱 누가 더 커요? 그래프 봐요. x가 더 크잖아요. x가 x제곱보다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다는 얘기는 크다는 얘기잖아요. 위에 있다는 얘기는 크다는 얘기예요. 나왔다 친구야. 왜 그래? 나 불렀어? 나 보고 싶었구나. 왔잖아 그래서. 힘내. 또 올게. 부르지 마. 그러니까 제곱을 해도 오히려 작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0과 1 사이일 때는. 자, 그럼 1번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제곱을 하면 그냥 자기 자신보다 크냐?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지? 네,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어요? 방금 전에 했던데 2분의 1 같은 거. 제곱했지만 오히려 멀쩡할 때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1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원래는 요것만 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원명제의 참거짓도 해본 거예요. 2번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x는 0보다 크다 또는 x는 0보다 작다 이다. 자, 이 녀석을 부정해 보겠습니다. 효나 잠깐 하기 전에 효나 임의하고 똑같은 말이 무슨 뜻이니? 임의는 모든이에요. 모든. 임의와 같은 말은 모든이에요. 시작할게요. 부정.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가 0보다 작고 작거나 같고 그렇게 얼버무리면 안 된다니까. 얘를 딱 짚어야지. 다시.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작거나 같다 그리고 이러면 되잖아요. 연결이 잘 안 되면 딱 끊고 그리고 이러면 돼요. 다시 한번. 그게 무슨 소릴까요? 그렇죠.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말은 x가 0이다 그 얘기죠.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는 0이다. 참거짓.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는 0이다. 참거짓. 그렇죠. 아니 어떤 실수면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며. 그게 0이면 되는 거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참. 그죠? 그럼 효원아 네가 마무리 짓자. 원명제 물어보진 않았지만 참거짓.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는 0보다 크다 또는 x는 0보다 작다이다. 거짓. 발레. 그렇죠. 왜 집어 던져 왜 그래? 화나는 일 있어? 뭐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상황이? 3번. 이거 목소리 녹음 잘 되겠죠? 지난번에처럼 막 영상 연락에 찍었는데 목소리 하나 막 녹음 안 되고 막 그러면 진짜 무서운데. 3번.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3은 0이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3은 0이다. 자, 이 녀석의 부정가요?
부정가요? 아. 민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3은 0이 아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x제곱 더하기 3을 하면 절대 0이 아니다. 참 그렇죠. 이거 다음 챕터에서 나오는 얘기 절대부등식이죠. 자, 절대부등식에 의하면 어떤 수를 제곱하면 민재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쵸? 어떤 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다 3을 대는데 어떻게 0이 나오니? 말도 안 되지. 그죠? 그럼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그런 놈이 하나라도 있니? x제곱 더하기 3을 0 만드는 놈이 하나라도 있니? 그 말은 x제곱이 마이너스 3이란 얘기잖아요. 아니 실수를 제곱했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3이 나오니? 그 짓. 원명제는 그 짓이 되는 거죠. 4번 x-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고 x제곱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인 실수 x가 존재한다.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이 문제를 부정할 거예요. 근데 좀 어색하죠? 평상시에 보던 명제 타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해야 되느냐? 먼저 주어진 명제를 약간 말을 뜻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말을 살짝 바꿔야 돼요. 패러프레이징을 좀 해야 돼 이렇게. x-2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x가 존재한다. 그런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게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평소에 보던 문장 형태로 명제 형태로 바꾸려면 건영아 뭐라고 쓰면 좋을까? 부정이 아니고 그냥 이 말을 똑같은 의미로 표현을 좀 바꿔보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그렇죠.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고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돼야죠. 그럼 그 녀석의 부정은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작다. 작고 또는 뭐야? 작다 또는 x제곱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 자, 이게 참거짓인지를 보려면 수직선을 그려보면 돼요. 얘는 x가 2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건영아, 이거 2차 부등식 풀면 어떻게 되니? 그러면 또는이니까 합집합이 되죠.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고 루트 2보다는 작다. 2보다 작다. 그럼 합집합이면 x는 2보다 작다. 근데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얘는 부정은 거짓이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올게요. 위에 거 원명제 볼게요. 원명제를 살피면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x제곱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면 x는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는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의
그리고가 붙었으니까 교집합이 되겠죠. 볼게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x는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루트 2는 여기 있죠. 또는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그 녀석의 and니까 그리고니까 교집합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그런 놈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명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참이 되는 거죠. 원명제는 그래서 참이 되고 부정명제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끝. 유후. 다음. 이제 명제의 역, 대우. 요거 배워보죠. 잠깐 끊고 갈까요? 예. 전체적으로 화장실 한번 갔다 옵시다.